1989년 아레아 한글 1.0을 시작으로 다양한 토종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독자적으로 개발, 세계를 공략하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세계 아마 지금 한 4, 5억 명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모바일 쪽에서는 저희 제품을 엄청나게 벌써 쓰고 있는 거예요. 외산 소프트웨어의 독식을 뚫고 국산 소프트웨어 시대를 개척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Sure that they will be well accepted in Europe and in the US. 설립 이래 26년 동안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온 한글과 컴퓨터를 지금 만나봅니다. 야, 이거 진짜 신기한데? 야.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십니다의 김민호입니다. 전 세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소프트웨어가 아닌 자국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 몇 곳이나 될까요? 많을 것 같지만 단 한 곳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중국도 자국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자국어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다들 편리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어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자, 오늘은요, 한글과 컴퓨터를 통해서 본 대한민국 소프트웨어의 역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기술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9년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세상에 나온 아레아 한글 1.0. 그 이후 나날이 획기적인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출시하는가 하면 한글과 엑셀, 파워포인트가 합쳐진 오피스 버전 개발까지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올해 초 새롭게 선보인 한컴 오피스 제품은 다양한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이미 많은 기업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희 씨, 우리 회사 속에서 일본어로 번역해가지고 보내줘요. 특히 해외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정도라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호환성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MS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그 문서나 뭐 PPT 파일들을 불러오거나 구현하는데 조금 더 호환성이 좋아진 것 같고요. 문서 안에서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이 한 번에 이루어지고 삽입이 된다는 거에서 좀 간소화된 것 같아요. 이런 기술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시작으로 아르헨티나와도 협약을 맺었고요. 최근엔 미국 유명 IT 기업에서도 러브콜을 보내오며 그 기술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They will be well accepted in Europe and in the US as they are in Asia. Hancom Web Office 是一款非常棒的产品，我们已经把这个产品引进到中国大陆了，希望中国的大陆能够喜欢。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때문에 본사에는 바이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데요. 오늘은 저 먼 나라 이란에서 통신사를 운영 중인 CEO가 한컴 오피스에 대해 알아보고자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And come back to Korean language transformation. 안녕, 하세요. Okay.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오피스 솔루션. 이 오피스 솔루션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란에 큰 시장이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시연에 이어 한글과 컴퓨터의 오피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설명을 꼼꼼히 듣는 바이어. 관심이 꽤 큰 것 같죠. و تکنولوژی‌های سخت افزار هست در حوزه‌های امنیت و اینترنت اشیا و سایر حوزه‌ها فعالیت بسیار خوبی داره. یکی از کارهای بسیار خوبی که این کمپانی انجام داده ترجمه زبان‌های مختلف به همدیگر است. 그렇다면 세계를 사로잡은 한글과 컴퓨터의 기술력은 무엇일까요? 올해 출시된 한컴 오피스와 M사의 오피스 기능을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 이제 PDF 파일을 예전부터 사용자들이 요구 사항이 많았었는데요. 그 PDF 파일을 이제 저희 제품에서도 바로 불러와서
읽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을 많이 요구를 하셨었거든요. 커너드는 PDF 파일의 원본과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불러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블록도 잡을 수 있고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MS 제품도 PDF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그 원본과 거의 레이아웃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용자가 다시 재편집을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핵심 기술력 중 하나는 바로 PDF 파일을 불러올 경우에 원본 그대로 불러올 수 있고 손쉽게 편집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기존의 M사 오피스만 사용하던 사용자가 한컴 오피스를 사용하며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호환도 가능하도록 했죠. 한컴 오피스 네오에서는 문서 서식을 보존하면서 11쌍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번역은 문서 전체로도 번역이 가능하고 텍스트를 셀렉션해서 번역도 가능합니다. 기술력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단연 한글과 컴퓨터의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개발된 번역 시스템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11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한 건 물론이고요. 글자의 폰트와 색상, 크기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 표와 그래프 안의 글자까지도 번역이 된다니 정말 놀랍죠. 번역을 한 데는 예를 들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있었고요. 그게 이제 오피스 안에서 연동돼서 되는 것들은 되고 있지 않았던 거죠. 앱과 바로 연동해서 문서의 서식을 유지하면서 번역되게 이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점차 모바일 시대가 됨에 따라 모바일용 오피스를 개발, 휴대폰과 태블릿에 최적화된 한컴 오피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읽는 데만 그쳤던 서비스 대신 편집은 물론 문서 작성까지 가능하도록 했죠. 게다가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내려받아 사용이 가능한 웹 오피스 기반도 갖췄습니다. 넷피스의 기능 중에 웹 오피스를 이용해서 다른 직원과 동시 편집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릴 겁니다. 웹 오피스를 이용할 경우에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호환이 가능해 협업 작업에 많이 쓰인다고 하고요. PC와 모바일 그리고 웹까지 아우르는 풀 오피스 라인업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의 이원필 대표를 만나봅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이원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역사와 함께 해온 한글과 컴퓨터의 다사다난하고 가슴 뭉클했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봅니다. 패동이 이제 제가 88년도생인데 아, 그러세요? 예. 89년도 그러니까 네.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때 아레아 한글 1.0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그때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아레아 한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8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회사 설립은 199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만 26년째 지금 회사가 성장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희가 벤처 기업으로서 1호라고 그러더라고요. 1989년 한글문화원 13제곱미터 방에서 서울대생 4명에 의해 세상의 빛을 본 아레아 한글 1.0. 당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앞선 기술력으로 국내 IT 기업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벤처 기업이란 것도 많이 없었을 때고 맞습니다. 예. 이런 시장이 잘 형성이 안 됐을 때인데 네. 당시 매출이 아주 어마어마했다고요. 네,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3년 만에 100억을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어휴. 그때 돈 100억하고 지금 돈 100억은 굉장히 많이 차이 나겠죠. 그래서 상당히 건실하게 잘 성장을 해오다가 가장 문제가 된 게 초기 3년 동안은 국민들이 새로 나온 거기 때문에 사주고 이랬는데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제 불법 복제라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좀 겪었죠. 예. 이런 불법 복제 문제는 90년대 후반 결국 한글과 컴퓨터의 내각 위기까지 불러오게 됩니다. 당시에 저희 한컴이 직원이 꽤 됐어요. 지금 기록은 200명이 넘었던 상황인데 몇 개월간 그 어떤 월급이 제대로 안 나가고 아니면 절반만 나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결국 이제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갔었고 그때 뭐 개발 중단, 매각 그런 이슈들이 나왔었죠. 제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려봐도 그냥 CD 자체만 해도 그냥 CD 복사도 되고, 맞습니다. 예, 뭐 네. 프로그램 뭐 플로피 디스크에 넣어가지고 네. 그냥 컴퓨터에 깔면은
됐던 기억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에 이 힘든 위기 예.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예, 직원들 봉투 못 주는 상태에서 때마침 MS라는 회사에서 저희 회사를 사겠다. 그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직원들 월급도 주고 투자했던 사람들 이제 이익을 가질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한참 진행이 됐는데 조건 중에 하나가 참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한글을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한컴을 사겠다. 그런데 이 소식이 어떻게 뉴스를 타게 됐었습니다. 그 뉴스를 들은 국민들이, 저도 국민이지만 국민들이 그때 한국의 자존심인 한글과 컴퓨터 회사를 경쟁사인 글로벌 회사에 판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1인 한 카피 사기 운동을 벌여주셨어요. 당시 국민들 사이에서 한글 살리기 운동이 벌어졌고 한글 지키기 운동본부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 작은 힘이 모이고 모여 큰 힘을 발휘했고 한글과 컴퓨터는 1998년 8.15 특별판을 출시하며 기사회생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래한글이 사라지게 되면 국부 손실이 수십 조에 달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자체가 불공정 거래다. 그래서 벤처기업 협회가 주도가 돼가지고 아래한글 살리기 운동을 벌였죠. 그 결과 시민들이 동참하고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100억 목표에 실제로는 80억을 모아서 그로부터 한글과 컴퓨터가 재기하게 되었죠. 와, 만약에 당시에 정말 그 제안을 한글과 컴퓨터가 받아들이고 MS 오피스와 합병이 됐다면은 야, 지금의 아래아 한글 네오 이런 것들이 태동할 수도 없었을 거고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더 큰 건 뭐냐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MS만 주구장창.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게 주구장창이 우리 한국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것밖에 못 쓸 수 있는, 즉 소프트웨어에 지배받는 속국이 되는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회사 직원분들도 당시의 느낌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네, 직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장실에 쫓아가서 내가 월급을 안 받겠다. 그 당시에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감동했어요. 눈물이 약간 보이신? 그 당시엔 제가 없었어요. 근데 나라면 그랬을까?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당시에 사실 재직할 때는 아니시잖아요. 아니었죠. 98년도면 전 다른 회사에 있었죠. 제가 그러한 직원들하고 지금 같이 있다는 게 벅찬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거 좀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전혀 저도 굉장히 뭉클해지는 순간이네요. 어려운 시기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준 직원들. 당시 한글과 컴퓨터는 함께였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무려 8번의 경영권 교체와 자금 부족 등 한글과 컴퓨터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한글과 컴퓨터를 바로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상철 회장. 김 회장은 다사다난했던 과거 대신 신제품 출시에 앞장서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앞장섰습니다. 수많은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마침내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저희들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저희가 어느 기업도 대재벌들도 이러한 그 신화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소프트웨어 군을 이뤄서 준비한 것도 바로 이 세계 시장을 나가기 위한 열정이었습니다. 그 중심엔 끈기와 도전으로 무장한 김상철 회장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글과 컴퓨터의 김상철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글과 컴퓨터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김상철 회장의 성공 전략을 들어봅니다.
한국어 컴퓨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컴 오피스 말고 다른 신산업도 계속해서 구상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쪽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재작년에 지금 그 인베디드 분야,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융합입니다. 융합 소프트웨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음성과 번역 부분입니다. 네. 확실히 또 문서 작성 프로그램 회사다 보니까 흔히 많이들 오픈되는 지니톡. 네, 그게 이제 저희 쪽에서. 네네. 한글과 컴퓨터의 대표적인 신사업 번역기. ¿Dónde queda un centro comercial? 쇼핑센터는 어디에 있나요? 지하철 타셔야 합니다. Debe tomar el metro. ¿Dónde queda la estación más cercana? 가장 가까운 역은 어디로 가나요? 이쪽으로 걸어가시면 돼요. Puedes caminar por este camino. 이 어플리케이션 어때요? ¿Cómo es esta aplicación? Esta aplicación es muy buena para todos los extranjeros. Yo la usé y me pudo ayudar para encontrar la estación más cercana, tiendas o cualquier otro lado donde quieran ir. Se la recomiendo, es muy buena. Gracias. 현재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음성 인식 자동 통 번역기. 그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요? 보통 일반적인 자동 통역기처럼 음성인식 통역뿐만 아니라 장문, 단문, 그리고 웹페이지, 그리고 나에게 온 SMS 문자까지도 바로바로 번역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번역하고자 하는 부분의 문장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지니톡을 터치를 하시면 내가 선택한 문장이 카피가 됩니다. 이때 번역 버튼을 눌러주시면 미국 상무부가 11월 29일에 미국의 이런 실제로 식으로 GDP 위 수정값이 기계음으로 3.2% 들으실 수도 있고 위 원하는 매체로 문자나 SNS 그리고 이제 이메일 등으로 번역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터치 몇 번이면 무려 29개 언어로 번역이 가능하고요. 게다가 지금 이곳은 카페이고 매우 소음이 심한 환경입니다. 이런 소음 환경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번역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소음에도 제대로 인식이 가능할까요? 경상남도 통영은 굴이 유명합니다. 바로 번역에 들어간 두 번역기. 결과는 지니톡은 굴을 정확하게 인식했고 오이스터로 번역을 했는데 상대 통역기는 굴을 구리로 오인식을 하면서 번역이 틀려버렸습니다. 확연히 다른 번역 결과죠. 문득 제가 든 생각이 이거 있으면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과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렇군요. 저도 한번 직접 진짜 제 여자친구한테 하듯이 느끼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나러 5시간 뒤에 너희 집 앞으로 갈게. 이제는 뭐 소프트웨어가 국경도 넘고 앞으로 관광, 가이드 뭐 여러 가지 부분에 음식점 이제 다 이런 게 적용돼서 아마 외국인이 한국 와서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 없게끔 만드는 게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 동음 이의어가 있습니다. 그 먹는 배가 있고 사람의 배 뭐 이런 동음 이의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문장의 맥락을 분석해서 이게 사람의 배인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인지 아니면 먹는 배인지를 분석을 해서 통역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보다 한국어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어 기반의 통역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번역기에 이은 한글과 컴퓨터의 두 번째 신사업은 올해 4월에 출시된 전자책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출판사나 기획사를 경유하지 않고 자기들이 책을 갖다 자유롭게 출간하고 내서 유통시킬 수 있는 거를 위법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유튜브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영상은 유튜브라면은 저희는 이북의 유튜브를 지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동영상이 아니라 책을 그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서 나눠볼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료 전자책 저작 도구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고요. 만든 책을 판매하거나 SNS나 블로그를 통해 손쉽게 배포도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책뿐만 아니고요. 회사에서 나오는 사보나 공공기관에서 나오는 간행물 아니면 그 학교나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그 교육적인 자료나 배포 자료 모든 방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전자책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책을 출판했다는 한 대학교 교수. 툴을 제가 직접 써보는 게 쉽더라고요. 그러면 각종 데이터를 백데이터들 같이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연구원들은 수시로 사용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의견을 듣고 보완하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펍이라고 하는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책을 만들어 보니까 가장 좋았던 부분들은 뭐 전자책이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 멀티미디어 기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툴이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책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그것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최근엔 중국 디지털 출판 시장에 진출하며 글로벌 사업 아이템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 교육과 전자책이 연계 사업으로 발달하면서 국내에서도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케냐나 지금 뭐 동아프리카 지역, 뭐 탄자니아 이런 곳들에 지금 교육 플랫폼들을 납품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변환할 수 있는 그 툴이 필요하고요. 그때 이제 한국에서 찾았을 때 가장 좋은 업체를 위포블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것들이 저희가 도입하면서 그 통합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조금 특별한 팀입니다. 바로 사내 경진 대회를 통해 1등 아이디어로 선정, 자회사를 운영 중인 연구원들인데요. 곧 세계 시장 진출까지 앞두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죠. 종이와 같은 종이의 사용성과 같은 그런 똑같은 디지털 노트를 만들어 보고자 사내벤처 1호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태블릿을 통해 문서나 책을 보면서 자유자재로 메모나 정리가 가능하게 한 앱인데요. 직접 쓰는 번거로움 없이 끌어오기 한 번이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신사업의 주인공들을 한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아까 그 지니톡을 실제로 사용해 봤는데 개발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 거죠? 예. 그게 지금 실제로 몇 가지 언어로 나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 지니톡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자동 통역기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가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플렉스를 아까 보고 왔는데 플렉스는 또 어떤 분이? 저입니다. 기존의 전자책은 뭐 메모가 가능하거나 이런 게 안 됐는데 그렇습니다. 플렉스에서는 그런 게 다 가능하고. 전자책에서 아주 종이책을 쓰듯이 아주 자유롭게 그런 모든 액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구현했고요. 특허, 세계 특허, 국내 특허님 다 출원 중에 있습니다.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은 한글과 컴퓨터가 그냥 뭐 문서 작성만 할 줄 아는 프로그램 만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좀 종합적인 소프트웨어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는 거를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오 출시 후 또 신사업 출시 후로 이제 세계 시장 나갈 때 오피스 하나만 가져 나가서는 굉장히 그 시장을 뛰어들기가 약해요. 신사업들이 거기에 이제 음성인식, 번역 또는 뭐 SNS, 메신저 이런 거를 지금 올해 안에 다 출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걸 하나의 생태계로 해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그냥 못 망치를 가지고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철물점을 들고 나가서 팔아야만 이게 생태계를 팔지 않고는 이제 경쟁력이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그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망치가 아니라 철물점 운영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좀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신사업의 주역들입니다. 철물점 직원들. 한글과 컴퓨터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김상철 회장. 김 회장은 권위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감성을 건드리는 감성 경영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오신 김에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따봤지만 아주 이 정원도 직접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맛이 대단하죠. 아니 제가 진짜 방송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너무 달아요. 그러니까요. 생태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생태계를 팔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야 우수한 개발 능력이 나오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의 이런 경영 철학은 한글과 컴퓨터를 더 견고한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 웹사이트 저도 찍었던데. 그러죠. 한글과 컴퓨터의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IT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 소프트웨어입니다. 모든 것 자동차도 앞으로는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60~70%가 넘어가요. 이만큼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가는데 실제 우리나라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한컴이 미약 하나만 그 이익을 담당할 수 있는지 거기에 어떤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고 있고요. 이 그룹이 커져서 제가 없어도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는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될 수 있는지 이게 저희 이제 목표입니다. 네.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한글과 컴퓨터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직접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사업을 위한 부지까지 조성하며 글로벌 소프트웨어의 리더가 되기 위해 질주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 도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글과 컴퓨터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이 소프트웨어 산업의 가장 큰 장점은 이동 산업과의 결합이 용이하다라는 건데요. 예컨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자동차회사하고 만나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금융과 결합돼가지고 핀테크라든지 빅데이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네, 이제는 한글과 컴퓨터사가 이런 미래 성장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선진 기업들과 어떤 적극적인 컨버전스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전략의 회사의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기본적일 뿐이고 이 사람이 앞에 회사 와가지고 재교육을 통해서 크게 왔으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수양보다 이 사람이 앞으로 일해 나갈 때 적극성, 열정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에 맞선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26년 동안 이어온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도 단단한 기업으로 성장하길 한글과 컴퓨터를 응원합니다. 오늘을 이기고 내일을 생각하는 우리! 야! 안전한 자동차의 기본은 충격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하는 강한 차체죠. 강도는 2배 이상 높이고 무게는 30% 줄인 초고강도 차체. 기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경영 차각이요. 직원 모두가 같이 협력하는 것, 그게 제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고온 프레스 성형 기법과 오랜 시간 축적해온 금형 노하우로 세계를 질주하고 있는 강소기업 오토젯. 강하면서도 가벼운 자동차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갖다가 펼치지 않는 것은 기업이든 국가든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해주고 비상하게 해주는 기업 또 국가 이게 결국은 미래로 가는 기업이고 국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